반갑습니다. 저는 알버타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있는 김천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학부 교육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미국의 버클리 공대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을 거치고, 2014년부터 지금 이제 동대학교에서 동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있는 에드먼튼 알버타주는 아마 한국 분들은 로키 하면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밴프하고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에 있는 주도에 있는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고요. 저희 대학교는 그래서 주도에 있기 때문에 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연속체 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학적 모델링과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수치 해석을 하고 있고, 수치 해석 기법으로는 뭐 흔히들 많이 쓰시는 유한연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토미스틱 모레큘러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도 좀 보완해가지고 연속체 역학 모델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적 틀을 개발하고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적용 사례로는 오늘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폴리머리 컴포자이트, 거동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이 좀 힘든 리피드 바이레 멤브레인, 세포벽 같은 세포가 신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형한다든지 이런 거동 특성을 이제 수치적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보도는 저희 이제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오브 캐나다와 협력 연구를 과제를 수행을 받아가지고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인솔 형태의 이제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거나 이럴 때 이제 아니면 사람들이 접지력이 언제 이렇게 약해지는지 폴 디텍션이라든지 폴 디텍션 내지 프리벤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솔 형태의 현재 웨어러블 센서도 같이 개발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의 뭐 시편 제작이나 패브리케이션 이런 거를 하실 때 저희 실에서 거기에 맞는 해석적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아까 김호영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비선형 거동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좀 간략적으로 좀 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 제작이라든지 시편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동 특성을 가지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약간 이제 수학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 좀 모듈화 시켜서 이런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학적 모델링의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약간의 인터페이스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좀 모듈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시편을 만들 때 이런 물질을 쓰면 적어도 뭐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해석적 틀을 소개하는 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틀을 이제 좀 사용하는 거는 이제 ROA 티슈 같은 거를 이제 좀 믹믹을 해가지고, 비슷한 물성을 가진 대체 물질을 이렇게 폴리머리 컴포자이트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패턴 어레이라든지 아니면 레인포싱 네트워크라든지 매트릭스 메터리얼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 스트럭처를 쓸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떠한 리졸턴트 스트레스 트레인 레스폰스가 나올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모델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 패브리케이션에
디자인 베리어블로서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또 저희 실에서 또 하고 있는 건 이제 셀프 디플로이어블 메시 스트럭처라고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사초 형식으로 할 때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보통 이제 사초 에너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붐 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런 접이식 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플로이어블 메시 스트럭처가 많은데요. 이런 걸 제작할 때 어떻게 하면은 물체를 어떠한 메시 쉐이드를 하면은 이 물체를 접었을 때 최대한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그 스트럭처 안에 저장이 되어서 실제 디플로이 됐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설계할 수 있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메시 사이에 결속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뭐 그런 거를 또 수치적으로 수학적 모델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 적용하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가장 간단한 좀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어, 일단 이렇게 마드 매트릭스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실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실 같은 파이브로 이렇게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기하학적인 컴포자이트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포메이션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아마 다 그, 공부하실 때 아마 다 한 번쯤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용을 하면 이제 이 접선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변형 전에 와이어고 변형 후에 와이어면 저희가 이 접선을 계산함으로써 이 커베이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밴딩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좀 설명하기가 조금 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실험하면 좀 이렇게 약간 인투이션적으로 약간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키네매틱스를 이제 텐서라든지 벡터를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저희가 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포뮬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파이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파이버가 어떻게 굽어지는지를 이제 가장 간단한 벡터와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첫째 미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개념으로는 first gradie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미분, second gradient는 저희가 학부 때 이렇게 베르누이 빔이라든지 티모시엔코 빔 같은 걸 저희가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좀 고차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수학적인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파이버 보강제가 굽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계도 미분에 해당하는 세컨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툴만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컴포자이트에 대한 에너지 펑션을 저희가 이제 그, 어, 제한할 수 있는데요. 유한요소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펑션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형 방정식을 얻게 되고, 이 평형 방정식을 풀게 되면, 변형 후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정립해 나가는, 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흔히들 말하는 미분이라든지 변형하는 그런 거를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수학적인 거라서 제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한 수학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많아요. 저희 뭐 ROM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뭐 하프인사이드라든지 이렇게 물성을 측정하는 그런 그 수학적 모델은 되게 많은데요. 비선형 고동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모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재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저희가 너무 단단한 물질들만, 왜 파이버 같은 경우 저희가 뭐 탄소 복합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변형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선형 고동이라는 모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그 웨어러블 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메시 스트럭처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필름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필름 형태의 폴리머릭 컴포자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요, 변형이 되게 많이 됩니다. 뭐 한 1000% 이상 늘어나기도 하고, 막 신체에 부착되면은 같이 이렇게 굽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로서는 이런 그 거동 특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일례로 들면은 기존의 그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선형 고동 특성을 파이버로 이렇게 당겼을 때 후크로 뭐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레스판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프링처럼. 스프링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일자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비선형 고동 특징을 가진 파이버를 이렇게 인장 테스트를 해보면 얘들이 이렇게 어, 흔히들 말하는 스트레인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늘어날수록 굳어지는 이런 비선형 고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선형적인 에너지 모델 가지고는 해석을 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물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를 좀 가장 좀 단순하게, 그나마 단순한 스트럭처로 거동 특성을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어, 모델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실효성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 스티프닝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 폴리노미얼 포텐셜을 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격한 거동 특성을 보이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포텐셜 특별히 저희가 구하는 익스포텐셜 포텐셜을 사용을 하면 이런 거동 특성들을 저희가 미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고 실험적으로 해서 이런 물성치와 같은 이런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했던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에코플렉스라는 이런 그 필름형 고무판에다가요. 저희가 그 마스크 안에 쓰는 그런 메시 재질을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인장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 결과의 스트레인 스트레스 레스판스를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가진 필름 형태의 복합체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일례로 스트레인 스트레스 레스판스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작을 하기 전에 이런 에코플렉스 머티리얼에 물성을 따와가지고 이런 포텐셜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파이버를 따로 인장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머티리얼 물성치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나중에 합쳐서 복합재의 그 물성을 저희가 복합재의 에너지 포텐셜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꽉꽉 끼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모듈 형식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그 수학적으로 포메타이즈한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넣기만 하면 그 메이플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런 이퀴브먼 이퀴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럼 이거를 생성해주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블라인드하게 컴솔이나 아바쿠스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냥 그 도면을 그려서, 아니 그 컴퓨터 안에서 그려서 이렇게 뭐 찍어서 확인 조건을 주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수학적 모델을 이렇게 저희가 제시만 해주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방정식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방정식들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커스터마이즈라는 파이널 엘리먼트 애널리시스 프로세스를 통해서요. 이것도 포메타이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어, 변형 후의 형상을 컴퓨터가 아닌 수학적인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시스템매틱하게 저희가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복잡할 수 있는 수학적 일련의 과정들을 좀 일반인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좀 구현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단방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방성을 가지는 물질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물질을 가지는 물질들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요. 어,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시편을 이렇게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메시 쉐입을 이렇게 딱 당기면요. 당기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마른 목골에 있는 격자가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저희 위에 거는 이제 변형 전에 당겼을 때 이 각도들을 저희가 세부의 메시 격자들의 각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잰 거예요. 끝부분에는 30, 40도 정도, 중간에는 25도 정도,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부분 13도. 그러니까 메시 스트럭처가 있다면 가위로 갈수록 변형이 덜 됐을 거고 중간으로 갈수록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걸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 수학적 모델로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예측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바쿠스로 그린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NCS를 돌려서 푸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수학적으로 매핑 펑션을 풀어서 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좌표를 찍은 거예요. 함수를 구해 가지고. 근데 모든 게 시스테매틱하게 포뮬레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비순형 고동 특징을 가지는 뭐 파이버가 있다, 매트릭스 머터리얼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물성치만 따내고 그다음에 이런 포텐셜을 가지게 되면은 요거를 저희 미리 모듈화된 거기에 넣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 후에 변형 형상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인 스트레스 레스판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계산을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듈화의 장점은요. NCS나 이런 걸 하면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히나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주는 결과물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가버닝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어, 바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요 변수를 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트랙 다운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이 그럼 에너지 펑션의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파라미터를 저희가 조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디자인할 때 블라인드한 게 아니고 좀 더 로직한 사고를 가지고 물질들을 복합체를 패브리케이션 하는데 좋은 피드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기에 저희가 실제로 NIC라든지 이런 파트너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많이 협력 연구를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모델의 변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흔히들 고탄성 복합체를 모델링 하실 때 흔히들 이렇게 무늬진 이펙트로 가죠. 에너지가 얼마만큼 디스페이션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스트레인스 레스판스를 쫙 갔다가 돌아올 때 파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인 레스판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학적 모델을 이렇게 저희가 모듈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퍼티그다 아니면 이게 데미지다 이런 루틴을 저희가 알게 되면은 이 모듈화된 데에서 이 파라미터들만 저희가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레큘러 다이너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파라미터들을 뽑아내면은 그 반복적 가중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그 포티그를 먹는 요런 비선형 고동 특성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저희가 왜 실험할 때 이게 언제 파단될지 언제 위키해질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모델을 이용하면 이 정도 땡겼으면 돌아올 때 이 정도 에너지 로스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실험하기 전에 제작 전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어가지고 실험 로딩을 걸 때 이럴 때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인계점이나 이런 거를 그 실험할 때도 이렇게 인계점 로드 이런 걸 저희가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인거점을 주면 되겠다 이런 거를 저희 수학적 모델로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나방 뭐 저희 그 요 부분도 저희 테스트를 해가지고 퍼티그 계산을 한 거를 이렇게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 모델 해석적 모델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발표가 좀 두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웨어러블 센서라든지 소프트 로보틱스 이런 데 저희 이제 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부분도 센서 같은 거 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이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 요거를 좀 더 이제 제작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상호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현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